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히사시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의 리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키움 히어로즈는 3승 2패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1우치 시즌 첫 실우치했고요. 순위는 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저는 지난주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금요일 경기 좀 아쉬웠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진 것 같아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경기가 많았어요. 아쉬운 경기가 많았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불펜이 또 막 터져져가지고 역시나 진 경기도 있고. 뭐 수비 실책으로 날라와. 난리 난 것도 있었고. 그쵸. 터진 경기가 몇 개? 네. 두 개 있었지, 두 개. 자, 일단은 투수 선발하고 불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얘기할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총 14경기를 했는데 선발 승이 3승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2승 했나요? 선발 승이 2승이었나요? 선발 승이 최원태하고 2승. 브리검 브리검이죠. 있었고 2승.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는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막전 때만 해도 사실 선발은 불펜이나 타자에 비해선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보면은 약간 불안한 기미가 보인 저는 한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또 약간 네. 생각이 다르네. 저도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래요? 선발이 불안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선발보다 더 불안한 게 사실 불펜이었잖아요. 난 선발도 사실 이 정도를 만약에 시즌 내내 이 정도 해준다 그러면 완전 아니요,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완전 불합격이요. 물론 안우진은 네. 약간 좀 다르긴 아니,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소화 이닝이 너무 적은 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브리검이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되게 불안하고 사실. 사실 선발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선발 아니야?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해야죠. 했어요. 요키시 선수가 이번 주에 6이닝 7피안타 4실점 했습니다.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인 투구를 내용을 보면 보면 알잖아요. 투구 내용을 본 사람들은 아마 알 맞아 거예요. 나가니까. 뭐 지난주에 뭔가- 얘기한 대로 구속도 여전히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애매해요. 질질 끌고 그리고 일단 재미가 없어. 뭐 선발 투수로 뭔가 화끈하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구력을 잘 던져가지고 뭔가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든 그러니까 하루살이로 막아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내는 보면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우리 히어로즈 구단의 선발 투수의 스타일이에요. 사실. 근데 요키 보면. 선수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건 그래도 그나마 이전에 있었던 선수들보다는 제구 쪽에서는 확실히 좀 더 낫다. 제구가 조금 괜찮은 이닝에서는 확실하게 포수가 유관들 잘 던져주는데 아닐 때가 있어서 그래. 제구도 그렇게 확실하지 그렇게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삼진도 8개 많이 잡은 거거든요. 많이 잡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그냥 꾸역꾸역 잡은 네, 거예요. 사실 반대 투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맞아요. 그런 경우 꼭 맞아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광주 갔을 때 바로 포수 뒷자리였기 때문에 코스가 좀 잘 보였는데, 그러니까 코스 공략이 애매해요. 진짜로 애매해요. 네. 이게 사실 투수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 리드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포수 리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나 나갔던 근데 공들을 이번에 다시 좀 봐도 확실히 느낀 게 그 포수 뒤에서 보면서 계속 이제 벤치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재영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그 벤치에서 사인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지영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럼 이제- 단독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이지영의 한다? 리드보다는 요키시의 리드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중요한 거는 메이닝 위기예요. 항상. 유키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이닝 3자 범퇴도 뭐 시원하게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없고 뭐 딱 한 인이 있었죠. 뭐 그런 거 말고는 계속 안타 뭐 아니면 볼넷 볼 카운트 같은 경우도 항상 뭐 풀 카운트 밀려 많이. 계속 그런 카운트 식으로 싸움에서는 가고. 밀리고 수싸움도 좀 그러니까 밀리는 이러니까 뭐 편이고. 5이닝 이상 못 던지고 진짜 많이 던져야 6이닝 던지니까 그 브리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부상이 있었죠. 팔에 힘이 없어졌다고. 그 아, 이게 구속- 부상 좀 애매하죠. 일단은 근데 부상?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구속이 뭐 거의 10kg 한 이상 안 8kg, 나온다고 10kg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마산 마지막 날 가서 이제 광주로 이제 첫날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 경기를 보고 왔는데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왜 내려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이 일단은 교체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어깨가
어깨가 빠졌다고 했나? 아니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서 구속이 안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뭐 아픈 곳은 일단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도 문제는 없었고. 뭐 특별 후속 업데이트된 기사는 없죠. 그냥 뭐 다음 로테이션 걸을 수 없이 그냥 잘 나올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다고 아니, 하는 근데 거예요.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이 거른다고 거른다고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한 번에서 두 한 번까지 번은 거른다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김동준 선발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기사가. 네, 브리검 때. 네. 그 다행인데 저희가 일요일에 우치가 돼가지고 잠깐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뺄 수가 다행이네요. 있는 한 번은 상황이 쉴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브리검 소식은 그렇고 이승호 얘기를 하면 지난 경기도 사실 그렇게 잘 던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도 지금 우리 5선발에 비하면 4선발임에도 그 정도면 잘 해주고 자기 있는 위치를 거거든요. 잘 지켜주고 네. 있죠 사실. 잘해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안우진이거든요. 안우진도 뭐 4이닝까지는 괜찮았죠. 4이닝. 그러니까 첫 이닝과 아. 4이닝까지. 아니 첫 실점하는 이닝의 문제. 그러니까 네. 처음 실점했던 5이닝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상대 투수보다 더. 근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보다 아직 위압감 있는 모습 보여주지 못한 근데 것 같아가지고 좀 문제는 아쉬워요. 뭐였냐면 5이닝이 됐을 때 점수를 먹었을 때 일단 벤치에서 일단 아무 사인은 없었어요. 일단 저는 6이닝은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승호가 89에 그냥 내려갔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안우진도 내리겠지. 100구를 넘게 네, 그쵸. 던져버렸으니까 사실 6이닝 때는 좀 의외이긴 했어요. 올리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저는 이제 올리는 거는 올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중간 중간에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좀 정리도 좀 사실 해주고. 서건창이 그 공을 놓쳤을 때 올라갔어야 돼요. 당연하지. 당연히 올라갔어야 당연하지. 돼요.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그게 현장에서 너무 짜증이 그러니까 났었거든요. 얘가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TV를 보면서 네, 올라가가지고 뭔가 좀 다독여 준다거나 좀 이제 맥을 좀 끊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보는데. 신인이기 때문에 멘탈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는 줘야죠. 나중에 타자 때 얘기하겠지만 저 NC전 때 서건창 선수의 수비 실책 그게 사실 화근이 됐죠. 네. 넓게 그렇죠. 보면. 저는 지난 시즌부터 아마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지난 시즌 안우진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도 연투를 좀 많이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맞아 나갔잖아요. 많이 나간 그랬었죠. 경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6이닝이라고 생각을 체력적인 게 아직 보완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시즌 시작인데 뭐 저 아직 사실 벌써 근데 체력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연투라는 있죠.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안우진이 진짜 많이 자주 나와서 던졌기 일주일에 3번 이상씩 때문에 나왔죠. 연투라는 단어가 어울렸지만 지금은 로테이션상 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조금 아닌 것 다만 같고. 이제 연투를 말한 게 아니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체력의 문제일까? 개인 삼진 수도 이제 기록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었던 그쵸. 경기였고 그런데 코칭 스텝이 부재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이건 부재가 아니, 맞는 것 근데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선수의 멘탈이 어떠한지를 사실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 모를 수밖에 없긴 하지 예. 사실. 그 제가 안우진 선수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갔던 이유는 항상 보면 늘 눈치 보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었죠. 의기소침해 있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얼굴을 딱 마주쳐도 피하잖아. 피하기가 바쁘고 시선을 다 이런 피해. 게 어린 선수한테 너무 가혹하게 사실 욕이 많이 갔고 물론 뭐 하는 행위는 있지만 욕이 많이 갔고 사실 많이 시달렸을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멘탈이 되게 좀 심각하게 가 있는 상태인데 또 야수의 어떤 도움을 못 받았을 때 그 멘탈은 그치. 또 다른 또 문제인 다르지, 것 또 같아요. 다르지. 자 일단 선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또 더 심각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불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경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불펜 방어율 얘기할게요. 13.1입니다. 그래도 하나 보냈잖아. 그리고 이제 이보근 선수가 34이죠. 34.36. 예. 참, 일단 이보근 선수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올 시즌 들어가지고 개막 시리즈 때 보여줬던 한 경기 말고는 전부 다 정말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구속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너무 쉽게 맞아요. 작년 나 광주에서 장현석이 이제 동점을 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이보근이더라고. 바로 그냥 닭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시즌을 준비한 건가 이보근이 살이 좀 오른 느낌이 있긴 한데 아니면 근데 살찌는 거는 시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찌어나요. 결국은 빠지니까. 근데 FA 찌어나는데 계약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건가? 그럼 그것도 프로답지 않은데 FA 계약 늦어진다고 해도 준비를 그러니까 알아서 저는 해야지. 프로답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일시적인 컨디션 하락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락이었지. 작년까지는 부상이 그치? 문제긴 했는데
올해는 그런 또 문제도 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2군으로 내려갔죠. 2군 네. 내려가서 좀 몸 일단 잘 잘 올라왔으면 다듬어가지고 좋겠네요. 다시 올라와야 좀- 되니까 결국에는 네. 올라올 선수니까. 결국엔 올라와야 되는 선수예요. 우리 필승조의 한 자리를 네.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보근 선수도 그렇지만 지금 다 필승자가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김상수 선수도 무너졌고 그렇죠. 한현희 선수도 그렇고 일단 나오는 족족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선수도 그렇고 오주원 선수도 말할 거 없고 결국은 불펜이 실점을 안 하는 투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김동준 선수만이 그나마 이닝 좀 먹어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펜 어떻게 보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봤을 때 투수 교체 타이밍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게 지금 타이밍 문제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누구를 어느 타이밍에 넣든 족족 다 맞아 나가니까 이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마산 광주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일부러 벤치가 보이는 자리로 항상 포수 뒷자리를 좀 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상대편 쪽으로 치우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편 더가웃이 잘 보이도록. 네.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건 어쨌든 배터리 코치는 계속 뭔가 사인을 내고 뭔가 하는데 나이트는 과연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수영을 쳐 길러가지고 누가 보면은 지가 감독인 줄 알게. 아 메이저 감독 필이야. 지가 감독인 줄 외모는- 알겠어. 뭔가를 하는 건 없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 나이트 투수 코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 경기 정말로 중간 없어요. 코치는 물론 중간 경기 이후에 연습할 때 봐주고 이런 것도 코치지만 경기 중간 중간에 그 투수 로테이션 물론 최종 정말 중요한 결정은 거예요. 감독이 감독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조언을 하는 건 투수 코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계속 화면에만 잡히고 그 타이밍 자체도 모르는 것 같고 올라가는 타이밍도 지금 못 맞추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트 선수로서의 지금 가치 때문에 여태까지 있는 건데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거든요. 사실 나이트 감독에 대해서. 이게 또 코치로서는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이게 들어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돌아갔던 선수 교체 횟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선수들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타이밍도 계속 와왔고 근데 이 중에 딱 한 번 제대로 타이밍을 잡았던 건 브리검이 구석에 떨어졌을 때예요. 그거는 본인이 요청한 아, 거죠. 그거는 바꿀 아니 수밖에 없잖아. 바꾸기 전에 나이트가 한번 먼저 한번 올라왔었죠. 올라가서 끊었어요. 근데 국내 투수들이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한 번도 나이트 올라가지 코치가 않았죠. 올라가거나 뭔가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이번 주 내내. 근데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LG의 강상수 코치라고 있어요. 네. 그 선수가 팬들한테 욕을 먹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일단 투수 교체 타이밍도 못 맞추고 코치로서 하는 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액션을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팬들한테 원성을 많이 샀는데 나이트 선수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화면에 계속 잡히잖아요. 우리가 불펜 막 보여지라고 이러고 있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없어 보여지는 게 행동으로서. 근데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1군, 2군 투수 코치가 바뀌지 않을까. 또 작년처럼. 상황이 되면 좀 바뀔 수밖에 돌아가는 없겠죠. 아휴. 자, 근데 문제는 불펜이 이렇게 과부하가 되면은 불펜이 이렇게 터지면 조상호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 던질 조상우- 타이밍이 없어지거나. 조상우까지 가야 무슨 가바가 걸리지. 근데 조상호가 지금 계속 지금 8회 같은 경우 팔에 원아웃에 나오고 나오니까요.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젠간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좀 그렇죠. 예. 일단 조상호 선수가 현재로서는 불펜에서는 가장 믿음직하게 그러니까 잘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극과 극이에요. 아예 8회부터 나와가지고 아웃카운트 한 4-5개씩 잡고 아니면은 조상호까지 연결되지가 못하니까 그 중간에 허리가 너무 중요한데 없는 거야 지금. 조상우 선수를 제외하면 불펜의 역할이 지금 필승조라고 하기에도 뭐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그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에 뭐 필승조, 패전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김동준만 그냥 너 나가라. 그냥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메꾸는. 아니 역전 나가면 나가고 크게 이기고 있을 때 나가고 쫓아갈 것 같으면 나가고 김동준이 지금 혼자서 멀티 하고 있어요. 덕길이가 올라왔는데 얘는 한 번만 잘한단 말이야. 아니야 한 번은 잘해. 한 나는- 번만 잘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없단 말이야. TV로 보는데 김동준이라는 선수가 또 새로 나왔나? 아.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치. 얼굴은 조덕길인데 이상하다. 근데 계속 김동준 입고 있으니까 유니폼을.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선수가 또 누가 새로 신인이 올라왔나 보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니폼 뭐 안 네. 가져왔나 봐요. 갑자기 아니 아직까지 못 화성 받았겠죠. 유니폼밖에 안 받았던 야, 거지. 진짜 그런 거 좀 해줘라. 구단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광주
원정 일정 중간에 이제 애를 올린 아직- 거니까 어쩔 수 아, 없었던 못 거겠죠. 만들어 놓은 거겠지. 안타깝네. 자 불펜 얘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다른 구단처럼 1군, 2군이 유니폼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다르니까, 고향 완전히 유니폼이 다르니까. 따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불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타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타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향 평준화 됐어요. 그 타율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물론 뭐 타구 투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이정우 선수부터 해가지고 3할 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근데 현재 지금 3할 넘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특히 뭐 박병호 선수도 사실 홈런도 안 터지고 있고 뭐 간간히 안타는 쳐주고 있지만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정우, 서건창, 송성문, 우리가 임병우. 장영석이 있잖아. 네, 근데 타점 1위? 그러니까 사실 장현석은 팀 좀 홈런이네. 이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도 좀 해줬던 선수들이 특히 이정우 선수가 많이 부진해요. 일본에서. 스타트가 좀 늦게 걸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네. 근데 이정우 선수는 슬로우 스타트는 아니었거든. 걔는 초반부터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서 토요일 계속 경기 유지하는 보면 거였어. 타격은 좀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제 것 같아서 이정우 선수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고 사실 지금 걱정해야 되는 선수는 저는 송소문, 김혜성, 서건창. 임병우까지 넣어줘. 임병우는 이명은 부상이니까 지금 어쩔 수 네, 부상이니까요. 아프잖아요 지금. 아이 그래도 사실 걱정이에요. 뭐 위아래에서 쳐줘야 되는 지금 타자들인데. 서건창만 2할 4푼인가 하고 나머지 송성문, 김혜성 선수, 뭐 임병우 선수까지 다 1할 때예요 일단. 지금 서건창이 타율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맥을 끊기는 타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타순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연결이 없어요. 연결이. 서건창 5번에서 그리고 말아본 게 타순도 문제인 게 서건창한테 그렇게 말루가 많이 가는 타순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어쩌자는 주문 거예요. 안 해요. NC였나요? 기아였나요? 금요일 경기였죠. 네. 말루 때 두 두 번 번 날렸죠. 올라왔는데 두 두 번 번 다 날렸어요. 그냥 날렸죠. 네. 일단 성원창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도 지금 큰 실수했죠. 정말 가장 아니, 기본적인 아니 근데 수비 큰 실책을 실수는 했죠. 그거 하나인데 자잘한 실수는 이번 주에 너무나 그러니까 자잘한 실수 실수는 많아요. 빠져나가는 것도 못 잡았으니까. 수비는 지금 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제일 물론 중요한 성원창 건 선수도 많이 안 좋지만 우리 팀의 서건창이 2루로 왔을 때 1, 2가는 자동문이에요. 공이 가면 갈수록 다 열려요. 수비 범위가 없는 거야 서건창은 지금 그 정도면. 그래도 자기 다이빙 정면 한번 타고 한것 하나 같은데. 다이빙을 한 번 했어. 다이빙을 어설프게 한번 했죠. 자, 천천히 얘기. 진짜 답답해. 자, 그래서 지금 실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건창 선수가 좀 실책을 많이 해주고 있고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너무 쉬운 것도 하나 놓쳤고 그게 화가 내서 지기도 했고 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타율은 뭐 팀 내 1위로 잘 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선수도 지금 실책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사실 이게 내야 수비가 지지난주에는 김하성이 일주일 내내 실책을 했고 일주일 내내 실책성 플레이를 했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서건창 선수가 내내 지금 실책성 플레이 반복이에요 계속. 이게 어쨌든 포구 문제면 어느 정도 그래 아. 상황에 따라서 실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구가 아니지. 송구 문제면 이거는 집중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도 장영석 선수가 지금 이번 주에 활약이 대단했죠. 어우. 지금 타점 1위에요. 15점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저는 김하성 선수의 타격은 좋았다고 봐요. 훌륭했다고. 이번 주만 8타점인가를 냈어요. 장영석 이상하게 선수가. 저번 장영수 주부터 이번 주 11타점. 11타점. 저번 주부터 대단하네요. 제가 장영석을 좀 믿고 있던 타라 계속 어쩔 수 없이 장영석 타순이 되면은 제가 카메라를 들게 돼요. 이상한 기대감이 생겨. 일단은 이렇게 되면 지금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송성문과의 1라운드에서는 장영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일단 송성문 선수도 같이 동반 상승이 돼야지 뭔가 좀 경쟁력이 이제 극대화되는데 근데 장영 선수는 사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네, 봄입니다, 봄. 반짝일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박병호 봄입니다. 선수한테 잘 배웠다잖아요.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아니, 우리가 또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김하성 선수가 좀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홈런에 집착을 하는 스윙이 심했다고 보는데 그건 있죠. 근데 올해는 사실 홈런에 가는 욕심은 조금 줄인 타격 폼이기도 했고 타순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타가 너무 잘 맞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안타는 최다 안타 1위를 올라갈 정도로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경기 4안타를 칠 정도로 집중력 있는 타격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벌써부터 200안타 나오나 뭐 이런 기사 나오니까. 그게 기사의 문제지 그건 선수의 언론사 문제지. 플레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 봐요. 거 그냥 저는. 믿고 네. 걸으시고. 일단은 내야의 제일 큰 문제는 수비인데 김지수가 2명 생겼다는 거죠. 아하. 근데 김지수가 2명 생겼는데 그러면 고정으로 이루 박은 애가
수비를 잘하면 김지수가 2명 생겨도 상관이 없지. 근데 누굴 세우든 김지수니까. 지난 시즌 때 잘해줬던 선수들이 지금 되게 부진하니까 우리 김은빈 걱정이 선수 돼요. 언제 돌아오죠? 올해 5월인가 김지수도 6월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닌데. 5월인가 그 선수를 6월 믿어요? 6월 제대로 알고 지금 있는데 같으면 차라리 그럴 수도 있어. 차라리 김지수를 놔. 근데 이제는 제대로 하면 바로 쓰는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음. 바로 써야 되는 게 그 안 쓴다 그래도 40인 보호에 안 들어가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다 쓰는 게 타격이 맞고. 부진해요. 네. 근데 네, 맞아요. 일단은 네, 지금 다 뭐 10개보다 부진하긴 하지만 우리 구단이 이제 약간 좀 밑에 순위에 있더라고요. 타율 서건창이 보니까. 내년 끝나고 FA인가요? 올해 올해 끝나고 하는 FA니까. 거니까. 근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초에 한 말이 맞다니까 수비를 안 시켜야 돼. 아니 맞아요. 중요한 건 그래야- 지명 그래야 가야 잘 돼, 팔려. 지명 중요한 가야 건 돼. 반쪽짜리 선수가 돼가지고 너무 아니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야. 수비를 안 보여줘야 딴 구단에서 네. 제 수비 잘 이루수 수비 잘하잖아. 데리고 간다고. 갈수록 더 이미 늦지 않았을까? 이 지금 너무 많이 들켰지. 갈수록 반사신경이 더 안 좋아지는 서건창 것 팬들한테 같아요. 욕을 못 먹겠다. 그러니까 사실 몸 자체가 서건창 선수가 몸 자체가 수비에 지금 전념을 할 수 없는 몸 같아요. 사실 뛰는 폼을 봐도 다이빙하는 걸 봐도 공을 쫓는 몸을 봐도 사실 뭐 이루수로서 양옆으로 수비 범위가 넓은 상황인 것도 알고 1, 2간 뭐 1, 2간을 다 막아줘야 되는데 센터 라인으로 가는 공 하나도 지금 캐치 못하고 있고 1, 2간은 너무나도 넓게 열어주고 있고 일단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겨울에도 기사가 났던 게 스프링 캠프 기간에 전 단체 훈련 시간이 줄었다. 개인 훈련 시간을 늘렸다. 결국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비 뭐 펑고라든지 이런 걸 하는 팀이 아니야. 차라리 애들 다 시즌 웨이트하고 중에 있어. 다 웨이트하고 있고 그러면 수비의 어떤 틀을 잡는 거는 결국 스프링 기간밖에 없는데 결국에 그것도 소홀히 했다는 거잖아요. 현장 그 기조가 너무 선수들한테 맡겨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조가 선수들한테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할 줄 모르니까 풀어놓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어요. 사실. 방조일 수 있죠. 지금 김하성 선수 빼고는 2, 3년 전 전부터 이제 많이 크려고 했던 보였던 선수들이 지금 성장이 더딘 게 좀 아쉽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더뎌요. 전체적으로 다. 뭐 많은 고민을 해봤던 거는 뭐 김혜선 선수, 뭐 송성문 선수 2년 차 징크스야? 뭐야 이게?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러려면 1년짜리 씹어 먹던지. 반짝 좀 잘하고 나서 바로 고민이 좀 많이 돼요. 타자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베스트 워스트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워스트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역시 키부터. 베스트는 사실 조성호 선수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1승 1세이브 했는데 장현석이 너무 빛났죠. 그치. 이번 지난주에 이제 7안타 3홈런 11타점. 잘해줬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홈런 2개도 알짜배기였어요. 자 그리고 워스트. 워스트는 서건창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말로에서 날리는 타격, 또 수비에서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많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누가 얘기할까요? 아 이제 베스트 워스트 그냥 한 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베스트는 김하성이고요. 워스트는 역시 같은 서건창입니다. 사실 그 워스트로서 서건창 선수를 결정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라운드에 마네킹 하나 세우는 거, 공 잡는 마네킹 하나 세우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 사실. 5번 타순도 수비. 싫어. 그리고 타선도 당연히 문제고 그 타선을 누가 짰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김하성 선수는 욕심을 버렸다는 것부터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집중력 있는 타격을 몰아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김하성 선수가 베스트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베스트는 역시 장영석이고 워스트는 전 이보근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보근인데 장영석 같은 경우는 앞서 끼가 얘기했지만 이번 주 저희 타격 중에 가장 잘해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홈런 2개도 알짜배기 안타 많이 쳐줬고 그러니까 점수를 냈는데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장영석이고 이보근은 뭐 말할 거 있나요? 방어율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베스트도 워스트도.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찌 됐건 우리 주축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뭐 지난주에 못했다고 워스트 받았다고 이번 주는 빠진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2주 연속 이보근 선수로 워스트를 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천무영 저는 끼랑 같습니다. 장영석이랑 서건창. 서건창. 아 센즈는 안 나오네. 좀 아쉽긴 하다. 센즈는 아직까지 거론하기가 네. 뭐해요? 일단 좀 하는 거 더 봅시다. 지금 아까 타율 떨어진 사실. 애들 비하면 그래도 걔는 좀 나아. 그래서 일단 이유도 뭐 비슷비슷하고 다 어찌됐건 서건창 선수가 일단 아니, 실책이 수비 너무 셌어. 망이잖아요. 네. 서건창 맞아. 선수를 보면은 왜 그거 있잖아. 왜 어린애들 테니스공 찍찍이 하는 거 몸에 그거 붙이고 그냥 서 있어도 될 것 같아.
오는 것만 잡으니까 아이 참. 이 답답하다니까 진짜. 수비 범위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야.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 그 지금- 이유가 본인이 자꾸 실책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축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나이 먹어가지고 아니 리그에- 위축이 되고 그게 신경이 쓰였으면 연습을 했어야지. 그 시간에 헬스를 하지 말고 펑거를 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리그의 어느 이루수보다도 수비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프리뷰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늦게.